이번 수능 수학 11번 문제입니다. 무려 4점짜리 문제예요. 잘 보세요. 뭐가 보이나요? 수직선 나오죠? 시간 나오죠? 위치 나오죠? 방향 나오죠? 가속도 나오죠?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속력을 알아야 되겠죠? 이거 전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. 초등 때 이걸 몰라서 수능을 망친 거였다니.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래서 수능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? 하고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. 오늘 설명드릴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으면 100% 후회할 거예요.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,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문제를 풀 때 미적분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. 가속도를 모르는 건 속도, 속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이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.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우선 3, 4, 5학년 때 배웠던 분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3학년 때 배웠던 길이와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. 속력은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거든요. 이것뿐일까요?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직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에이, 수직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.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죠. 근데 수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린다니까요. 수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? 너무 쉬워.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 방향으로 가면 작아진다는 거잖아요.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.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죠?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바뀌었다,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뀌었다, 이거잖아요. 정말 놀랍게도 이 당연한 걸 생각 못해서 이 문제를 틀린다니까요.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. 여기까지는 인정. 또 있어요? 당연히 더 있죠. 2학년 때 배웠던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. 90%의 고등학생은 이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설명 못해요.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이런다니까요.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해요. 반대로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말해요. 이게 뭔 소리냐고요? 지금 5시네요. 이건 시각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6시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? 1시간이죠? 이게 시간이에요. 아이가 이거 알고 있나? 반드시 물어보세요. 이 차이를 모르면 시각이 5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5초의 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고 결국엔 틀려요.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. 이 문제를 위치와 거리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.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정말 쉬워요. 위치는 포인트,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고, 거리는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말해요. 저는 지금 집이에요. 1km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. 그럼 제 위치는 얼마나 변했죠? 그대로잖아요. 0이라고요. 그런데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? 2km라고요.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도 정말 많다니까요. 이런 걸 모르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도 모르게 되는 거고, 가속도를 이해를 못해서 수능의 미적분 문제까지 틀리게 되는 거예요. 초등 때 뭘 공부시켜야 될지 알겠나요? 학원에서 이런 거 제대로 시켜주나요? 다 외우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틀려놓고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실수 아닙니다.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 거예요.